국민참여재판이 10일 동안 열리는데 어제 이틀째 열리고 있었죠. 바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 양쪽 다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쪼개기 후원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나와서 이화영 부탁으로 이재명 후원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쌍방울 임직원 그 배우자들이 쪼개서 돈을 넣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측이 물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이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후원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물증은 없고 말뿐이지 않느냐라고 하자 방용철 부회장이 많은 사람이 이미 조사를 받은 사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금년 4월에 있었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을 한 바 있는데, 그때 역시 필리핀에 가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오남에게 70만 달러를 준 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이제 공소 취소 이른바 특검법에 대한 것이잖아요.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느냐?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법과 상식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잘못된 표적 수사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라고 이제 맞장구를 치고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또 민주당 대변인이 여러 명입니다. 10여 명 될 겁니다. 장윤미 대변인이 뭐라고 했느냐?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른바 공소 취소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핵심은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로 밝히자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제 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뚫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대변인이 하는 말이야? 여기서 이제 그 핵심 문장이 이겁니다.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이재명 세 글자를 지워버리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이 말을 민주당 대변인이 했어. 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이 되지 않는 표적수사, 이 표적수사를 꾸미는 관영절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되느냐?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이 되지 않는 공소취소 특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공소취소 특검은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것이지, 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되지 않는 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그래 맞아. 민주당 대변인 말 참 잘했네. 그래 맞아. 그 말 오르시고 내가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 말 맞아.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지우면 설명되지 않는 일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소 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했고, 장윤미 대변인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그랬고,
민주당의 전용기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도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느냐. 특검 추진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장윤미, 전용기 이 세 사람에게 내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재판이다. 공소 취소 그거 뭐 특검법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기소, 공소나 기소, 이 기소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엄정하게 양심에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그걸 따지는 곳이 어디? 그게 재판정이다 이 말입니다. 판사라는 건 뭐냐? 검찰이 피고인 이재명은 이와 같은 8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잘못해서 땅땅땅 때리는 것이 재판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의 기소는 이렇게 조작됐고 이렇게 조작됐고 이렇게 조작됐다. 그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들이 그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법원의 재판정이 이제 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심 선고가 잘못되어 있으면 2심 가는 거고 2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대법원 가는 거고 대법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또 헌법재판소도 갈 수 있잖아요. 재판소원. 그것도 잘못되면 재심도 할 수 있고. 뭐 절차가 한 5가지쯤 남아있네. 그런데 왜 자꾸 특검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재명, 장윤미, 전용기 이 세 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뭐다? 재판이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 99.9999%가 다 그렇게 합니다. 어디 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한다? 재판정에 가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두고 중립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궤변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뭐라고 했느냐. 검사의 보안 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 이를 폐지한다면 전권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된다. 여러분, 이 검경 수사권 분리 이전에는요, 경찰이 입건을 해서 어떤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소를 하든 하지 않든 혐의가 있든 없든 모든 입건 수사를 다 검찰로 일단 넘겼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기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가 있잖아요. 그 판단을 전부 다 전권 검찰로 송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경 수사권 분리가 돼 있어서 경찰이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고 송치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이 자문위원회가 뭐라고 했느냐. 보안 수사권 존치시켜라. 다만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좋아. 대신에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서 앞으로 출범하는 중수청에서 다루는 또는 경찰에서 다룰 그 모든 사건을 기소를 하든 안 하든 다 공소청으로 송치를 하라. 그게 그 말이죠, 사실은. 네. 자문위원회 이근우 위원장 등 자문위원 8명 명의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이나 사실관계 은폐 왜곡을 교정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구속사건, 송치 후 죄명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